핵심 17번 내용은 RLC 병렬 접속입니다. 자, 우리가 3장 기본교류 회로에 나오는 파트 내용인데요. 자, RLC가 직렬일 때, 병렬일 때 각각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직렬 접속부터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과 L과 C가 직렬이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냥 반사적으로 임피던스 값을 먼저 구한다. 최우선적으로 임피던스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요, 직렬 임피던스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직렬 회로의 대표적인 게 임피던스다. 직렬 임피던스다. 자,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항은 실수로 계산하고요. L과 C 값은 허수로 계산하는데 리액턴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이고 X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자, R 플러스 JXL 마이너스 JXC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이건 리액턴스 값을 직접 줄 때 적용하는 방법이고 L과 C 값으로 줄 때는 리액턴스로 이렇게 바꿔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 자, 리액턴스의 부호를 좀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유도 리액턴스 XL에는 플러스 J, 용량 리액턴스 XC에는 마이너스 J가 각각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걸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뭘 계산하게 되느냐?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넣으면? 계산기에 입력을 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임피던스 절대값으로 구하게 되면요. 실수와 허수의 제곱이니까 실수는 R의 제곱이죠. 플러스 허수는 XL과 XC의 차. 요게 리액턴스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따로 구하겠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만약에 세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아크탄젠트 R분의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요걸 빨리 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하여간 여러분들 만약에 임피던스만 구하겠다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임피던스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임피던스가 계산이 됐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바로 전류와 역률인데 출제가 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와 역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I는 Z분의 E, ohm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네, ohm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류로 갈 수가 있고요. 역률로 갈 때는요.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입니다. Z분의 R로 역률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걸 삼각도로 잠깐 보시면 실수는 저항 R이고요. 허수는 리액턴스 X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게 직각을 이루고 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Z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Z분의 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Z 자리를 요 값으로 대신한다면 이 공식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렬 회로다 그러면 직렬 회로를 푸는 열쇠는 임피던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만 계산이 되면 전류와 역률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병렬 회로로 보겠습니다. 이제 병렬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병렬에서는 어드미턴스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병렬 회로의 키는 바로 어드미턴스다. 우리가 읽을 때도요. 병렬 어드미턴스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병렬 어드미턴스. 자, 그럼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쉬워요. 각각의 역수입니다. 각각의 역수. 그러니까 R의 역수 R분의 1. XL의 역수 XL분의 1. XC의 역수 XC분의 1. 플러스 J의 역수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의 역수 플러스 J.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와 허수부의
전체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런 공식으로 어드미턴스가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 입력하시면 바로 이렇게 어드미턴스의 크기와 각도 세타가 얻어집니다. 공학용 계산기 활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내가 직접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허수는 X L분의 1과 X C분의 1의 차 제곱. 이렇게 하면 어드미턴스 공식을 적용해서 어드미턴스를 직접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니까 R분의 1 대신에 G라고 쓸 수 있고, 리액턴스의 역수가 서셉턴스예요. 서셉턴스. 그래서 XL분의 1 자리에 BL로, XC분의 1 자리에 BC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서셉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이용해서 어드미턴스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어드미턴스가 계산이 됐다.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전류와 역률인데, 출제가 되는 문제가 바로 전류와 역률이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공부를 하시면 항상 시험 볼 대비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전류를 계산할 때는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I는 Z분의 2가 아니라 그냥 YE입니다. 네, I는 Z로 계산할 때는 Z분의 2인데 어드미턴스로 계산할 때는 YE입니다. 자, 이유는요, 어드미턴스가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Z분의 1과 Y 어드미턴스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역률을 구할 때는요, Y분의 G 또는 Y분의 R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어요. Y분의 G도 되고 Y분의 R분의 1도 됩니다. 그래서 요 G 자리가 R분의 1 자리고요. 자, 요 B 자리가 뭐예요? XL분의 1 마이너스 XC분의 1 요 자리니까. 그죠? 네, 이걸 우리가 벡터 합성한 게 요거잖아요. 자,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를 계산한 게 바로 이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자, Y하고 G 또는 G 대신에 R분의 1 요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구한다면 Y분의 G도 되고 Y분의 R분의 1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당연한 거죠. 이 공식과 이 공식이 같은 공식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어드미턴스가 바로 여기 자, 밑에 있는 것만 체크를 할까요? 여기 있는 공식과 이 공식이 같은 공식이에요. G가 R분의 1이고 BL이 XL분의 1이고 BC가 XC분의 1이니까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Y분의 G 또는 어드미턴스 대신에 바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역률 공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 RS 직렬과 RS 병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직렬에서는 임피던스를, 병렬에서는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값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직렬일 때는 Z분의 R이고 병렬일 때는 Y분의 G 또는 Y분의 R분의 1이다.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 R 15ohm이고 XL 8ohm이고 XC가 25ohm. 병렬입니다. 병렬입니다. 접속된 회로에 8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는가, 이런 문제죠. 자, 병렬이니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드미턴스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R분의 1입니다. R분의 1 마이너스 J의 XL분의 1입니다. XL분의 1 플러스 J의 XC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절대값으로 그냥 바로 계산하게 되면 바로 10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괄호 크게 열고 8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요걸 제곱해주면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자, 어드미턴스를 구해보니까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0.125가 나와요. 0.125. 선생님, 요거 부호가 바뀌었는데요. 상관없죠? 네. 어차피 여기 제곱을 붙일 거니까 8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20분의 1에 플러스를 붙이든 8분의 1에서 20분의 1을 빼주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결과예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를 구할 때 어떻게 Y하고 2를 곱하라 이 말이죠. 0.125하고 전압이 지금 몇 볼트? 80볼트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10A라는 전류가 나오게 되겠네요. 10A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예제 2번. 자, 100V 50Hz 교류전압을 저항 105ohm과 커패시턴스 C죠, C. 10마이크로페럿이 직렬이다. 자, 직렬일 때 지금 뭘 구하라겠느냐? 역률을 구하라. 자,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 역률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직렬이니까 Z분의 R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Z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자, X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분의 R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저항은 일단 100이니까 100의 제곱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괄호를 크게 열고. 자,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 50인가요? 네. 주파수가 50. 자, 여기서 파이 값 3.14로 대입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C 값은 10 곱하기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하고 여기 제곱.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루트를 씌워주시고요. 분의 저항입니다. 100이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계산기 사용해서 결과를 찾아갑니다. 0.3. 네, 역률이 0.3으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네, 실제로 임피던스도 구해보고 전류도 구해보고 역률도 구해보는데 이게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다뤄봐야 이 손에 익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고 많은 연습이 필요한 내용입니다.